여론조사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구 우면하지 않는 배수도사 배종찬입니다.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흐름이 비슷해요. 이른바 3대 여론조사. 그러니까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인용되는 갤럽, NBS, 리얼미터. 요 3대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을 국민의힘이 민주당 역전했다. 그리고 정권 교체론과 정권 유지론의 격차는 줄어들었다. 일부 조사에서는 그것도 정권 연장론의 교체론을 역전했다. 그게 최근의 흐름과 추세인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보수층 결집, 대결집이에요. 또 집결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는 이 트라우마가 있겠죠.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에도 결집을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에서도 특히 이제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응답률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 리얼미터 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얼미터도 그렇고 다른 조사의 경우에도 응답률이 심지어는 자동응답 조사인데도 두 자릿수 응답률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저는 뭐 절박함, 트라우마에 따른 절박함의 이유도 있지만 아주 자극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지지층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의 경우에는 뭐 딱히 선거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주로 이제 분노하게 되면 결집을 하거든요. 상대방 정치 세력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상대방 정치 세력 보수층으로 볼 때는 이제 민주당이 되겠죠. 또는 이제 탄핵 찬성하는 쪽이 되겠죠. 아주 자극을 세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중도층 분석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뭐 30년 이상을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 왔지만 중도라는 것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도라는 것은 정치 성향을 자기가 이야기할 때 중도라는 것이지 정당에 대한 선택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도층은 사실상 중도의 중도라기보다는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지금 중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딱 정중앙에 있는 그 중도는 지금 조사에 응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자발적으로는 거의 응하지 않는 상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철저하게 지금 완전히 찢어져 있다. 그러니까 더 보수층은 자극을 받아서 조사에까지도 더 응하는 상태인데 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8년 전에 탄핵 때는 제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진영간 골이 한 500m다. 지금은 5만 m입니다. 수민킴.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추세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세는. 정말 이 정도의 분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건 무슨 그런 부분은 솔직히 이제 최근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은 무시를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정말 뭐 비중이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끼리도 뭐 전화 면접하고 ARS하고 격차가 또 적지 않게 나기 때문에 뭐 수치 자체를 현재 딱 고정돼 있는 뭐 몇 프로 이거를 이제 믿을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관찰이 더 필요하다. 근데 이제 추세 뭐 상승 하락 뭐 이런 거는 이제 나타나는 건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얼마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확 튀는 여론조사 하나 나왔을 때는 그 질문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3대 여론조사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추세는 거잖아요. 네네.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원인은 너무 많죠. 여러 가지가 있고. 딱 떠오르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두 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뭐 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뭐 역풍이 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원래 있었던 정치 지형을 갖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봐요. 어떤데요? 예전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하고 정치 지형이 많이 다르다. 그때는 다자구도였었고 자유한국당 당시의 여당에 여러 가지의 파이프라인이 꽂혀가지고 지지율이 세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양자구도를 국민들이 강제받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탄핵 찬성이라고 하는 외연이 굉장히 넓은 개념이잖아요. 탄핵 찬성이. 근데 이것이 이제 이재명 지지냐 아니냐 이렇게도 구도가 겹쳐지면서 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그러니까 조기 대선 모드로 이미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특히 이게 탄핵 찬성층보다는 반대층 쪽이 더 많다.
조기 대선 모드로 넘어간 사람들. 이거 사실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환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끝났고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재명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탄핵 찬성 반대 물을 때는 주어가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그러니까 판단했다면 이제는 그러면은 조기 대선 모드로 넘어가면 가장 유력한 최강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가운데다 놓고 판단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신 거예요? 근데 이게 딱히 완전히 분해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집하는 이유가 상당히 복합적인데 8년 전처럼 이제 보수가 와르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도 상당히 강하다면 거기에는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만 단순히 우리가 무삭둑사 자르듯이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게 조금 혼재돼 있어요. 근데 혼재된 특징은 70대 이상 주로 이제 뭐 애국 충정 세력이라고 이제 보수층에서는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 시점과 지금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상당히 국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또 수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야 된다. 이 인식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중이 뭐 절대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일종의 충격과 공포다.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충격, 샥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샥 앤 오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 이 공포 이것도 혼재하고 있다. 근데 여기 이제 뒤섞여 있는 것은 2030 세대가 왜 결집을 할까? 특히 이제 2030 세대를 구분할 때는 특히 20대 후반과 30대의 남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이슈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른바 세대 포이론으로 존재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서 체포된 연령대도 20, 30대가 많아요. 실제로 집회 현장도 20, 30대가 많고 이른바 유튜브의 신남성연대에서 활동하는 이 유튜브 방송이 상당히 또 결집을 하고 있어요. 그 또래 연령대에. 그 말씀은 뭐냐면 일종의 저는 국미가 작동하고 있다. 국방과 미국. 무슨 말씀이냐면 20대 30대 특히 남성들을 신안보 세대라고 그래요. 병사 월급을 인상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를 한다. 이런 이슈들은 윤석열 정부랑 일정 또 맞아떨어졌던 게 있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이슈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8년 전하고 다르게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제 취임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국방도 작동해요. 왜? 집회 현장에 보면 거의 태극기 성조기가 나란히 펄럭거려요. 알겠습니다. 자, 수민킴. 오늘자 중앙일보 보면 제목이 법원 난입, 여당 지지율 급등, 그 중심엔 2030 청년 우파 있다. 이렇게 기사가 써 있는데 이게 2030 남성이 이제 여권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잖아요. 이게 실제 있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좀 과장된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거? 제대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뭉쳐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어떤 폭력의 현장에 가도 2030 남성이 많습니다. 어느 폭력 현장에 가도. 그래요? 그러면 이건 다 2030의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제 탄핵 반대 집회가 있는데 저도 이제 광화문에 방송 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 자주 봐요. 예전보다는 2030이 늘었어요. 좀 참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 육안으로 보기에는. 네. 근데 사실 2030 여성도 늘었어요. 탄핵 반대 집회. 남성만 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네. 아니 주로 뭐 2030 여성들은 저 탄핵 찬성해 가고 남성들은 뭐 반대해 간다 뭐 이런.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서 꽤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다면 2030 남성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꽤 비중이 큰가? 아닙니다. 2030 남성은 탄핵 반대 집회, 찬성 집회도 많이 안 나왔지만 반대 집회도 그닥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2030 전체 남성의 흐름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흐름이 2030 남성 내에 있죠. 분명히 2030 여성보다는 보수적입니다. 근데 그 보수가 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인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법원에 난입할 정도의 수준과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중국 만물설이나 이런 것들을 믿을 사람들인가? 이건 다 분별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폭력 현장에 나와 있는 2030
남성을 가지고 2030 남성이 전반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그러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폭력 현장에 가도 남성이 많고 젊은 남성이 많습니다. 자 그럼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그 2030 남성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높이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 뭐 이건 맞는 거예요? 이것도 좀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지난 대선 때 분석을 해보면 2030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 많이 찍었고 남성들은 저 윤석열 후보 많이 찍었다는 건 데이터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특히 잘 응하지 않는 연령대가 20대 30대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에 응답률이 높다라는 것은 20대 특히 이제 30대 남성들이 자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 지지율도 낮으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어떻게든 보수층들이 뭉칠 수가 있어.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30대가 남성들이 결집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로 집회 시위 현장에 오면은 주로 이렇게 뭐 구호 정도만 외쳤다 그러면 이번에는 체포된 사람이 있을 절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폭력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먼저 강하게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상당히 자극을 받은 거죠. 격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현상을 굉장히 지금 우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의 여야 간의 골이 워낙 더 깊어지다 보니까 지금 표현하는 표현까지도 순화되지가 않아요. 전혀. 양쪽 정치권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특히 이제 30대 남성들에게는 결집이 돼요.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행동으로까지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까지도 이들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제가 이 여론조사 업무를 맡은 이래로 30대 남성이 이렇게까지 여론조사 특히 자동응답 조사에 적극적이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손익킴도 이 분석에 동의합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2030 남성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느냐. 그게 정치라는 게 갑자기 어느 국면에서 확 많이 받기는 어려운 것인데 사실 지난 대선 때 2030 남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다고 하지만 그 호감도 조사 이런 걸 해보면 한국갤럽 같은 데서 대선 때도 호감도를 하잖아요. 호감도는 각 후보를 놓고 개별적으로 호감 비호감 묻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남성에서 호감도가 계속 낮았습니다. 지지율은 결과적으로 높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 지지한 사람들도 다양한 부류가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지지하는 그 보수 남성 청년과 윤석열 대통령을 현재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보수 남성 청년이 같은 집단인가? 이건 다른 집단인 거예요. 이걸 봤을 때는 과연 2030 남성에서 폭넓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존재하는가? 이것은 좀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원래 지지 안 했는데 내가 가만히 이 전국을 보니까 윤 대통령이 다 뒤집어 썼네. 억울해서 나왔다. 이런 사람일 건지 아니면 원래 지지하던 사람인데 좀 샤이하게 있다가 이제는 광장에 나가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인지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이런 분석은 어때요? 이거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의 한 대목인데 뭐 여론조사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몰락하면서 무게추가 급격하게 야권으로 기울자 반페미니즘, 반중국 정서 등이 강한 20, 30대 남성의 위기의식이 폭발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게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안보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총을 들고 나가겠다는 의사가 있느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연령대가 오히려 30대 20대가 이건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뭐 개요를 다 이야기하는 그런 조사의 성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올 정도로 매우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그런 안보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제가 미국을 말씀드렸던 것이 국가 요인도 등장을 했어요. 국기도 등장을 했지만 친중이냐 친미냐 그리고 계속 관련된 발언들이 전달이 돼요. 그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젠더 이슈 결코 이 젠더 이슈가 부각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슈도 있고 또 국방 이슈도 있고 또 미국 이슈.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비교되는 거죠. 영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마 조기 대선 관련되면 앞으로도 계속 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것 같은데 정권 교체론 연장론 그다음에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아마 설 연휴 때는 왠지 1대1 매치업을 붙인 여론조사 또 나오지 않을까 설 지나면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에 국민의힘이 선전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 논거들 중에 하나는 이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 주자 1위가 김문수 장관인 건 이건 좀 의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결과는 어떻게 봐요? 숫자를 말씀드려야 되나? 예, 수치는 저희가 말씀드리진 네네. 않을게요. 예,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그 자유응답입니다. 주관식. 네네. 근데 1등이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그 밑에 2등이 김문수 장관,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한동훈 대표. 이렇게 나오는데 김문수 장관하고 홍준표 시장, 한동훈 대표는 뭐 거의 비슷한데 숫자가. 아, 개요를 설명해야 읽어야 된다고. 돼요. 이게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고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조사에서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물론 오차 범위 내에 범위에 있는 결과도 있습니다. 1위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지한 거죠. 전체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31, 김문수 7, 홍준표 6, 한동훈 6. 예. 네.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아할 만한 게 있고 의아할 필요가 없는 게 있는데 의아할 만한 거는 요즘에 여론조사에 보면 이제 ARS에 비해서는 전화 면접이 정확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전화 면접에도 보수층 비중이 너무 많이 잡혀요. 평소보다. 현재 전국에서는 보수라고 스스로 생각하던 사람도 나 그냥 중도할래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보수층 과표집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응답률의 보수층이 높다. 그렇죠. 근데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오르는 거는 그렇게 의아한 현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국민의힘 원래 안 좋아했어. 근데 김문수를 보니 국민의힘이 좋아졌어. 김문수도 찍을 거야.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율이 오른 걸까요? 원래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김문수 장관 쪽으로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가능한 거죠. 내부에 그러니까 지지층에 원래 포함돼 있던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그냥 독자 지지율이 20% 30%가 됐다 이러면은 조금 믿기 어렵다라고 처음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은 현재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주자들이 지금 다자구도로 형성된 상황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거다. 그리고 사실 김문수 현상이라고 저는 일단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피해자는 사실 내가 피해자예요. 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한테 갈 수 있는 강성 보수층 지지가 김문수 장관한테 가는 측면들 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노리는 그것이 이제 오히려 굉장히 이제 홍준표 시장은 손가락에 불이 나는 플레이를 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강추 위에 길바닥에서 플레이를 하고 계신데 의외로 따뜻한 장관실에 앉아 계시는 김문수 장관으로 강성 보수층의 표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분간은 법률권이나 보수층의 이 차기 구도는 세 가지 이 요인으로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친윤석열, 반민주당, 반이재명 여기에서 제일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세 가지 이 요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냐? 지금 김문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금 두 번째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이 뭐 대략 다른 후보들이 나오는 거죠. 뭐 홍준표가 됐든 또는 오세훈이 됐든 한동훈이 되는 것인데 당분간 이 흐름은 지금 여론의 상태라면 안 바뀔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 흐름은 왜냐하면은 이게 세 가지 요인이라는 것이 반민주당, 반이재명, 친윤석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문수 장관이 원한다고 해서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금의 여론 지형 구도를 보면은 당분간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또 대구 경북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여론조사 비상대응 기구를 만들고 여론조사 업체 방문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 기관이나 여론조사를 시비를 걸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조사연구학회나 이런 데서 검토하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간에 제가 다 지지율 올라가는 방법 이야기했잖아요. 예. 첫 번째 민주당은 지금 탄핵 정국은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에 맡기겠다. 두 번째 민생으로 가겠다. 예. 한미동맹 강화하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트워크와 채널을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동하겠다. 그럼 지지율 올라가요. 자, 네. 수민킴은 그럼 민주당이 지지율을 올리려면 뭐 해야 되고 일단 국민의힘은 또 뭐 해야 되는지. 민주당 여론조사 기관을 직접 압박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내용이라든지 문항에 문제가 있었으면 지적하면 되는 거고. 근데 솔직히 민주당도 ARS 조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ARS에서 민주당이 잘 나오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층도 좀 어리석은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응답률이 낮은 조사를 어떻게 믿냐라고 했는데 그 응답률 낮은 조사에서 민주당이 우세하게 더 우세하게 나왔던 것이 몇 달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는 정말 제대로 문제를 찝든지 또 일면에 나타나는 또 현상 이런 것들은 부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민주당의 고민은 이제 탄핵을 찬성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 층을 어떻게 해야 움직일 수 있을 건지를 고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 고민을 자신이 할 필요가 없이 민주당 자꾸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율만 자꾸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탄핵 찬성률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뭔가 예, 그쪽에서는 국민의힘을 앞으로 지지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앞서 배 조상이 민주당은 뭐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국민의힘은 뭐 해야 돼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죠. 그게 뭔데요? 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예.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했느냐. 민생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체성, 파격성, 예. 과감성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와닿는 것.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해요. 통신비, 예. 그다음에 상수도 파이프 교체 체감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